어디띵, 그리고 오토와이어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 3단계 구조가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컨트롤러를 거치고 서비스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로 DB와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파지토리에 쿼리문이 원래는 없었죠. 쿼리문이 없었고 여기 멤버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들어갔는데 쿠르드 레파지토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객체를 불러오는 쿼리문이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객체에 맞춰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입력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죠. 이번에는 쿼리문을 사용해서 DB를 사용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find member by email or i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DB에서 이메일이나 ID 값을 입력을 넣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라도 튜플을 리턴을 받는다라는 쿼리문을 작성을 할 거예요. 저희가 쿼리문만 본다고 하면 select start from m이라고 jpql로 쓰죠. select 검색하겠다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메일이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받은 이메일과 같거나 혹은 아이디가 같거나 둘 중 하나 성립되면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매개 변수로 조회하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HTML select 어카운트를 만들었고 회원찾기라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폼 태그 안에 있는 id 이메일이라는 인자값을 서버한테 전달해주고 거기에 데이터를 통해서 쿼리문을 조회하는 것을 만들도록 할게요. 어카운트 셀렉터 어카운트라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부분을 작성했는데 멤버 컨트롤러에 셀렉트 어카운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셀렉트 어카운트가 있죠. 처음에 get 매핑은 단순하게 셀렉트 어카운트 HTML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포스트 매핑을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멤버라는 엔티티에 있는 ID 이메일을 갖고 왔겠죠. ID 이메일을 가져오고 그것을 멤버 서비스에 get member where ID where email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인자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메일과 ID를. 그러면 get member where ID where 이메일을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인터페이스고 구현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member implement get member list는 아니고 여기죠. get member where ID where email. 여기 서비스 구분은 레파지토리를 불러오죠. 저희가 아까쯤에 레파지토리를 구현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과 아이디를 매개 변수로 받고 SQL 문과 비슷한 JPQL 문을 통해서 여기 이메일 매개 변수 넣고 ID1 매개 변수 넣고 해서 둘 중 하나 성립되면 튜플을 리턴 받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회원 목록 연결, 회원 찾기, 아이디는 A라고 하고 이메일은 아무거나 씁시다. 그러면 아이디가 A인 것을 찾거나 이메일이 이렇게 대충 지은 거를 찾거나 둘 중 하나 되겠죠. 그래서 회원을 정확하게 찾는 게 나와요. A 그리고 이메일이 C 이렇게 된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구문이 되었습니다. 도록 할게요. 조인이라는 것은 테이블 두 개를 연동해서 쿼리문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엔티티끼리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멤버 엔티티와 보드 엔티티를 갖고 있어요. 이 보드하고 멤버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회원은 여러 게시글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엔티티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죠. 엔티티에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드와 연관성을 여기다 써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annotation 1 to many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멤버 하나가 여러 관계를 가진 테이블이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1대 n의 관계이죠.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 멤버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프리베이트, 리스트 배열로 해서 여러 게시글, 보드, 변수명, 보드 리스트, 대입 연산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method by 멤버와 연동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드에도 똑같이 관계성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드에다가 멤버를 many to one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멤버 그렇죠? 게시글 입장에서 보면, 보드 입장에서 보면 회원이 하나의 게시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게시글에는 반드시 멤버 하나가 있다는 것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게시글은 회원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다. many to one, n대 1의 관계라고 명시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제 포렌키, 그렇죠? 참조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참조키는 참조되는 테이블에 기본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컬럼이 기본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조인 컬럼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쓴 부분에 속성에다가 레퍼런스 컬럼 네임이라고 속성명을 바꿔주시면, 원래 디폴트로 시퀀스로 잡혀 있어요. PK 기본키가 시퀀스로 잡혀 있었는데 ID로 바꿨어요. 그래서 ID로 바꿔주는 옵션을 넣어주면 멤버와 보드가, 엔티티가 서로 1대 n의 관계로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한번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get account에 제가 작성한 글 목록 보기라고 A 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보드에 view user write board라고 컨트롤러를 연동해줘요. 매개 변수는 당연히 id를 갖고 가야겠죠. id가 식별자로 써야지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컨트롤러에 보드죠. 보드, 뷰 유저, 라이트 보드라는 매핑 주소를 통해서 멤버의 ID 값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드 서비스에 get board list all board list by member i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멤버를 또 인자값을 넣어줬네요. 여기는 인터페이스, 이제 보드 서비스 임플리먼트를 가도록 할게요. get board list all by board list by member id는 레파지토리를 또 불러오게 되죠. 인자값은 멤버의 id를 넣어줬습니다. 여기 쿼림은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죠. 쿼림은 select board inner join,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멤버와 보드의 교집합을 찾겠다. 보드의 라이터와 멤버의 아이디가 같고, 그렇죠? 그 같은 결과값의 아이디가, 멤버의 아이디가 매개 변수로 받았던 get id 있죠? 아이디와 같을 경우를 반환해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너 조인을 썼다는 거, 멤버와 보드 이 테이블을 조인을 했어요. 그리고 where를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멤버 아이디가 여기 매개 변수 받은 멤버 아이디와 동일할 경우 리턴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튜플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리스트 보드로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해두면 컨트롤러로 리스트 보드를 받게 됐겠죠. 리스트 보드를 받으면 이제 보드 리스트라는 키 값으로 모델에 넣고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뷰 리졸버에 보드 get 보드 리스트로 HTML 써라, 가라 라고 명령을 해주면 get 보드 리스트에 ID가 적시된 보드를 찾아서, 보드의 목록을 찾아서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 get board list 있죠? 이 get board 리스트에 이 보드 리스트는 멤버 아이디와 보드 라이터와 같은 튜플 값을 가진 배열이고, 그 보드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포문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이런 구조이고, 우선 지금 get board 리스트를 재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보드 리스트를 만들고 이 영역에 동일한 튜플 값을 할당해 줬다. 이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레파지토리, 보드 레파지토리에 조인을 썼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첫 번째 챕터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 otherthing이라는 것은 감시자예요. 감시자가 무엇이냐? 메인 메소드에 보면 enable jpa otherthing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중간에 JPA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특정 메소드나 조건이 성립이 되면 행위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멤버와 보드에는 동일하게 create 데이터, update 데이터라는 필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타입은 데이트 타입, 날짜 타입이에요. 이 공통적인 부분을 여기는 지웠네요. 공통적인 부분을 똑같으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상속받으면 되겠다 라는 것을 구현을 했어요.
이 베이스라는 패키지에다가 베이스 타임 엔티티를 만들어 놨어요. 크리에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를 필드 값을 만들어주고 보드하고 멤버에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는 없지만 크리에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필드 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물론 업스트럭트 클래스라고 추상 클래스라고 선언을 해줘야지 이거는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겠죠. 두 번째로 메퍼드 슈퍼 클래스라고 선언을 해줘야지 부모 클래스로서 이것을 상속받는다 라고 명시를 해주고 스프링부트가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게터 세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엔티티를 생성해 줄 때 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해 줬고 크리에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를 서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터까지 선언을 해줬어요. 롬복을 통한 메서드 생성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보드나 멤버에 게시글이나 멤버를 생성할 때 데이트 타입을 컨트롤러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세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DB에 넣는 구조였죠. 그런데 에디팅이라고 enable editing 감시자를 만들어주면 베이스 타임 엔티티에 create date, last modify date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날짜, 시간, 데이트를 주입받고 이 주입받은 상태에서 JPA와 DB에 이 엔티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러나 서비스에 new 데이트에서 데이터를 주입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데이트를 주입하는 거죠. 첫 번째로 create date, last modify date라고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서 데이트 타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어디팅, enable JPA 어디팅을 통해서 JPA에서 DB로 엔티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을 때 감시를 해서 데이터를 주입받아서 넣게 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오토 와이어드를 설명하기 전에 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죠. 빈이라는 것은 강의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다른 동영상 강의에도 써져 있지만 컨테이너에 있는 대기 상태의 클래스예요. 컨테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겠죠. 보통 자바라면 사용해야 되는데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컨테이너, 코어 컨테이너 안에 미리 사용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어떤 클래스가 실행되는 시점에 컨테이너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스프링이 알아서 이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존성 주입,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고 이 행위 자체를 IOC, Inversion of Control, 역전의 제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스프링의 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원래라면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의 필드나 메소드를 실행하는 구조였지만 스프링에서는 컨테이너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입을 해주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이고 저희가 오토와이어를 통해서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주입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멤버 컨트롤러에
멤버 서비스를 오토와이어를 통해서 주입을 받아서 멤버 서비스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돼요. 이제 get 어카운트 리스트라는 매핑 주소에 보면 멤버 서비스의 get member list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인스턴스로 만들지 않고 컨테이너에 있는 멤버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빈을 주입받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필드로 저희 주입받는 방식을 설명드릴 건데, 여기 문서에는 생성자, 필드, 세터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설명드렸지만 우선 필드부터 설명드릴게요. 필드로 생성자를 주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가 클래스에는 필드와 생성자, 메서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주고 프리베이트 멤버 서비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만 필드로 선언해주면 멤버 컨트롤러에서는 멤버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다른 메서드에서 멤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필드를 통해서 생성자를 주입받는 방식. 여기선 두 번째라고 써 있어요. 단 이렇게 해버리면 멤버 컨트롤러하고 멤버 서비스가 혹여나 각각 주입받는다고 선언을 해주면 서로 순환 참조가 되어서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가 먼저 실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드 주입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멤버 서비스를 컨트롤러가 사용하기 위해서 주입받는다 이렇게 일단락된다면 필드에서 선언해도 무방해요. 오히려 더 쉽죠. 혹여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필드 생성자는 지양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터를 통해 의존성 주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내용이에요. 메서드를 통해서 주입받는 방식인데, 이렇게 필드를 선언해주고 public void 메서드명 멤버 서비스 this 멤버 서비스는 ms 파이널 때문에 안 되군요. 이렇게 메서드를 통해서 주입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메서드를 실행하면 멤버 서비스를 주입받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혹여나 주입을 안 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멤버 서비스를 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빈의 기능을 쓸 때 주입당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스프링부트는 에러를 뿜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쓰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은 멤버 서비스를 주입받는 거에 대해서 뭐 AOP나 전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메서드를 통해서 주입받는 방법이 유연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스프링부트에서는 생성자를 통해 의존성 주입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필드를 선언해주고 파이널까지 할게요. 필드를 선언해주고 멤버 컨트롤러라는 이 생성자에 멤버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필드에 대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성자 주입 방식인데, 당연히 컨트롤러가 처음에 생성되면 생성자를 통해서 스타일이 바뀌겠죠. 멤버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안에 필드가 바뀌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필드를 통해서 어노테이션, 오토와이어를 주입받는 그 방식보다는 순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순환 참조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컨트롤러가 먼저 생기고 멤버 서비스가 주입받는다 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와이어를 통해서 컨테이너에 있는 빈을 주입받는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 시간에는 랩파지를 통해서 쿼리, 조인을 하는 방법, 어디팅, 감시자를 통해서 JPA를 통해 갖고 DB에 DB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데이터를 넣는 방식을 설명드렸고, 세 번째 오토와이어를 통해서 컨테이너와 DI, IOC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